안녕하십니까. 사람 이야기, 기업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 바운스 TV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아이콘 빅토리녹스라는 회사 브랜드를 얘기할 텐데요. 빅토리녹스라고 하면 저도 사실 생소한데 이 칼을 보시면 아 이게 빅토리녹스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 맥가이버 칼을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 회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위스의 아이콘 기업이요, 스위스 최고의 외계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1884년에 창업이 됐으니까 이제 올해로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 기업이기도 한데, 스위스 하면은 그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노바티스라든지 로슈, 네슬레 이런 기업들을 제치고 강소 기업이 그 스위스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 기업의 이제 위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맥가이버 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칼의 공식 명칭은 뭐예요? 네, 참 이 칼만큼 별칭이 많은 칼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맥가이버 칼을 비롯해가지고 네. 스위스 칼이다,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제 멀티 툴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네. 스위스 아미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스위스 군대 칼인데,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그 영문 이니셜을 따가지고 SAK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아, 그러면 처음에 군에다가 이 칼을 납품했었나 보죠? 옛날엔 군용이 좋았어. 예, 그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이 회사가 원래 군대에다가 칼을 납품하면서 성장한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처음에 그 스위스 군대에다 칼을 납품할 때 그 칼을 납품하는 그 제품 이름 자체를 갖다가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칼에 있는 그 문양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방패의 그 십자가 문양. 네. 우리가 많이 그 이거 뭐 스위스 국회에서 차용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스 육군의 그 상징 조형물이랍니다. 그게. 아, 그 그렇군요. 모양을 그대로 이제 칼에다가 붙인 것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름과 로고를 군대 납품을 위한 최적화된 이름을 만든 것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도 좀 있어요. 보면은 뭐 되게 싸게 파는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그 짝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녹스의 아이콘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칼의 기능이 저도 써봤지만 등산 갈 때도 쓰면 그 안에 가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가지수가 어마무시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하죠. 예. 뭐 단순 기능을 가진 칼도 있는데, 그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뭐 통상 그 메이드된 제품을 이제 팔고 있고, 그 동안에 한 1000여 종류의 그 디자인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예. 주문자 요구에 따라서 최대 70가지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와, 합니다. 대단하네. 어마어마한 얘기죠. 한 1년에 한 2천만 개 내외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네. 최대 70가지의 기능을 탑재한다 그러면 이거 못할 게 없는 거죠, 이거 갖고. 네.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 조그만 칼에 70가지의 기능을 최대한 탑재할 수 있다는 뭐 게 요즘은 심지어 예. 그 USB 기능까지 얹혀서 팔고 있다고 하죠. 점점 발전하고 있고 엄청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은 알아도 문양은 알아도 빅토리녹스라는 회사 이름은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회사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근데 원래 그 이 창업주 이름이 칼 엘스너입니다. 근데 칼 엘스너가 이제 최초의 그 회사를 설립했을 때만 해도 엘스너 나이프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땄군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동업관계나 다름없는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머니를 이제 기리는 그 의미에서 그 모친의 이름인 빅토리아로 그 회사 이름을 그 1차 개명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1920년대 전후에 이제 그 스테인리스 강이 출현을 합니다. 예. 그 최초에는 이제 철강 제품으로 다 칼을 만들었는데, 그 스테인리스로 재질을 변경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스테인리스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인식되지만 100년 전에는 최첨단 소재였죠.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질로 새롭게 변신을 했다.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 스테인리스 제품이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려고 그 스테인리스의 그 브러쉬 이름이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토리아라는 어머니 이름과 스테인리스의 브러쉬 이름인 이녹스를 결합해서 빅토리 녹스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게 되죠. 예. 빅토리아 이녹스인데 줄여서 빅토리녹스. 야 어머니의 이름을 또 따서 회사 이름을 만드는 네 가지 있는 아들입니다. 예, 이런 아들들, 이런 아들 딸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빅토리녹스 칼이 스위스 아미 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예,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했기 때문에 네. 뭐 전 세계를 그 제패한 요소가 가장 크겠지만 예.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그 빅토리녹스가 연합군 PX에다가 이 칼을 납품하죠. 근데 이제 미군들이 그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기념품으로 이 칼을 이제 많이 사갔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해졌고.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칼의 명성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985년도, 그러니까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는 인기 드라마 맥가이버라는 드라마가 있지 아, 않습니까? 미드. 네. 그래서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는 별칭도 있는 건데 그 주인공이 칼을 썼나 보죠. 주인공이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이 맥가이버 칼, 맞는 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연출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한테 야, 저 칼 뭐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또 생각을 품게 되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케네디 대통령 사후에 이제 그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드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서명이 들어간 이 빅토리녹스의 칼을 백악관 방문객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후에 뭐 그 레이건 대통령이나 뭐 아버지 부시 그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 백악관의 주인들이 방문객 선물로 이제 이 제품을 채택하면서 더 유명해졌네. 세계적인 어떤 신뢰도 얻고 자연스럽게 홍보 역할을 했는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1969년도 그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나라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이 칼을 갖다가 그 우주선 승무원이 반드시 휴대해야 할 그 품목으로 또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 실제 이 칼이 달나라를 갔다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 명성을 얻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빅토리녹스하고 관련이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기자 생활할 때 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기념품으로 지금 들었지만 시계 주는데 여기는 시계 많이 줬어요. 나이프, 외제. 우리는 아마 외제 주면 또 외제 준다고 신문에서 막 무척 시끄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철강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임원으로. 네, 다 상관이 있네. 이 빅토리녹스가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스위스의 외교관이다 이런 별칭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뭐 명칭을 붙이는데 부족함이 없네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온 세상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외교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1년에 한 2천만 개 내외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뭐 전 세계에 퍼진 이 칼의 숫자만 해도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위스가 이제 관광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멋진 그 풍광을 자랑하다 보니까 많은 그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그 여행하러 오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때 최우선 기념품 목록에 올려놓는 것이 이제 빅토리녹스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칼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은 뭐 약간 뭐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만은 뭐 캠핑족들, 예. 글램핑족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차박족들까지 많은 그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이 그 필수품이 이제 휴대용 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칼을 소유한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스를 그 홍보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스위스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죠.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9.11 테러 때문에 이 회사가 좀 휘청거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요? 엄청난 그 경영 위기에 그 봉착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테러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린 조치가 뭐냐면 피해 당사국이었던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휴대용 그 칼, 흉기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기내 반입을 이제 금지시키죠. 비행기 내 반입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매출이 그 30%에서 40%까지 그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행 와서 사가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기내 못 가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뭐 회사 직원 간의 어떤 신뢰도 있다 보니까 슬기롭게 위기를 그 상생 협력을 통해서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명의 그 인적 구조조정 없이 슬기롭게 마무리해서 또 많이 또 언론에 회자되기도 하고 또 호평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회사의 역사가 136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명의 해고자도 없는 그 무해고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설이네요, 그것도. 물론 빅토리녹스라는 회사가 스위스인들이 생각하는 또 명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삼성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사실은 성과와 함께 또 명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녹스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이야기하고 자랑거리일 것 같고 경영자들의 마인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예. 요소가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위스의 아이콘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스위스 국민에게는 이 빅토리녹스가 이제 하나의 자랑이요, 자부심을 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네.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서 이제 모범 경영, 정도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게 스웨덴의 이제 발렌베리 그룹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회사도 뭐 스위스의 발렌베리 기업이다 할 정도로 그 견주어서 비교 대상이 되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혹시라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후손들이 그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이제 그 재단에다가 신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네. 그 현재 그 빅토리녹스의 CEO가 그 칼 엘스너 4세입니다. 4세. 네. 4세대 이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우리 가문은 그 브랜드 가치를 소유한 가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 아미나이프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소유한 가문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려고 존재하는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멋지네요. 네. 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듯이 네. 그 자손들이 내려가면서 회사의 경영 가치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이야기, 스위스의 아이콘 빅토리녹스, 맥가이버 칼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또 더 재밌는 사람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 세상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